안녕하세요. 손쌤의 역사교실 41번째 시간입니다. 자, 41번째 시간에는요, 자, 여기 개화사상, 그리고 위정척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개화와 위정척사라는 두 세력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오늘 정리를 할 텐데요. 자, 조선에선 어떻게 이제 개항, 그리고 개화에 맞서서 움직였는지를 한번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하지요. 자, 보시면은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볼까요? 자, 북학사상, 우리 조선 후기의 북학사상으로 인해서 청나라를 배우자라는 주장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개국통상론 그리고 개항을 통해서 개화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북학파 사상을 계승해 가면서 통상개화론이 주장됩니다. 즉, 이 통상개화는요, 딴 거 없어요. 부국강병이에요. 나라가 부자가 되고 군사가 세지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인데, 개국에서 통상, 나라를 열고 통상을 통해서 우리나라 세지자, 이를 통해서 서양 침략에 대응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청나라와 일본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개혁들을 보면서 이 개화 사상이 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청나라에 있었던 양무운동과 그리고 일본에 있었던 메이지 유신의 영향으로 이제 개화파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개화파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요. 개화사상, 박규수, 우리 제네럴 셔먼에 있었던 박규수를 통해서 이제 개항 전후에 김옥균, 박영료, 김윤식, 김홍집 이런 사람들이 개화파를 만드는데요. 이를 통해서 단순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극복을 해 나가고요. 서양의 제도와 기술을 통해서 부국강병하자라는 주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모군란, 이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요. 이모군란 이후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그 개화파가 분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개화에 대해서 정리할 거는 바로 이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를 비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건개화파부터 정리를 해 보자면 대표 인물로는 바로 김홍집을 들 수 있는데요. 김홍집이 중심이 돼서 정치 성향적으로는 온건하게,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조선의 통치체제 크게 변화시키지는 말자, 즉 조선이 청나라랑 친한데 청나라와 전통적인 관계는 유지를 하고 청나라도 개화를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청의 양무운동을 통해서 중국의 몸은 그대로 있고 중체는 가만히 있고 서양에 필요한 것들만 받아들이는 중체 서용으로 양무운동을 통해서 중국이 개화를 했는데,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중체 서용이 이제 조선에 들어와서 동도 서기론이라는 개혁 방향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동쪽의 도는 그대로 냅두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즉 기존에 있던 유교적인 질서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서양의 과학기술만 수용하고 기존에 있던 천주교 같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천주교 같은 서양 종교는 금지하고 기존에 이제 조선을 정치 체제로 보고 있던 전제 군주제는 그대로 유지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몸은 그대로 있고 필요한 것만 갖다 쓰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온건개화파의 주장인 거죠. 자, 이에 반해 급진개화파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옥균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김옥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청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지만 이 종속적 관계를 청산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혁 모델로는 청의 양무운동이 아닌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되는 것이겠죠. 즉 서양의 과학기술, 기존의 양운동을 통해서 보았던 그 과학기술, 서양의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사상 또는 제도까지 받아들이자라고 주장했던 세력들이 바로 우와 카메라가 잠깐 마탱이 갔었네요. 그게 바로 급진개합파의 주장인 겁니다. 이제 좀 보이나요? 죄송해요. 카메라 상태가 좀 메롱이었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민권을 신장하고 반대로 군주권을 제한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신분제 또한 폐지를 주장하면서 제도도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개화에 대한 방향은 똑같지만, 생각은 똑같지만 그에 대한 방향은 좀 다르다는 거. 여기 있는 전제군주제를 주장했던 웅원개합파, 그리고 군주권을 제한하자라고 주장했던 이제 급진개합파 등등을 여러분이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정부는 가만히 있었는가? 정부는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수신사 같은 사람들을 각국에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수신사는 일본에 간 거고요. 좀 비교를 해서 보면은요, 우리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갔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바로 통신사입니다. 통신사가 아니라 이제 수신사. 통은 보내주는 거지만 수는 받아오는 겁니다. 아예 이제 200년, 300년 만에 입장이 확 바뀌어 있는 거를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개혁의 추진을 하기 위해서 통리, 기무, 아문이라는 개혁 추진 기구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개화파 인사를 등용해서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군제도 개혁을 해요. 별기군을 설치합니다. 별기군이라는 신식 군대를 설치하고요. 기존 군대는 5군형 체제가 아닌 2형 체제로 바꾸게 되는 거죠. 즉 이 별기군이라는 신식 군대가 나중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한번 기억을 해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나라에도 사람을 파견해요. 그게 바로 무엇이다? 바로 영선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 무기 제조 기술을 습득을 하고요. 이 영선사를 보고 온 사람들이 이제 온건개합파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청나라의 기술을 보고 배웠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에도 또 한 번 보냅니다. 일본에는요, 조사 시찰단을 파견을 해서요, 그 개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한다. 사람들을 영선사, 수신사, 조사 시찰단, 그리고 아까 우리 미국이랑 조약을 맺으면서 보냈던 보빙사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개화를 주장하는 세력에 맞서서 이제 우리 거를 지키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그게 바로 위정척사 운동 또는 위정척사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유생층이 주도가 돼서 위정척사 운동을 하는 겁니다. 성리학의 화이사상, 주화와 그리고 오랑캐 이자를 써서, 그래서 화이사상을 계승을 해서 서양과 일본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대상이 아닌 무엇이라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오랑캐라고 인식을 하는 게 바로 위정척사 운동이 되겠습니다. 위정, 바른 것을 지킨다, 수호한다라는 게 바로 위정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유교 문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리학적 질서는 지키자, 그리고 척사, 배척하자, 사악한 것을. 그 사악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천주교, 그리고 서양 문화 같은 것들을 배척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로지 지금의 중화 질서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10년 단위로 위정척사 운동을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될 텐데요. 1860년대는 통상반대. 1870년대는 그렇죠, 강화도 조약이 있었으니까 개항반대. 그리고 80년대는 개화 정책을 하니까 이 개화반대. 그리고 90년대 이후에는 항일 의병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0년대부터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네럴 셔먼 사건이 있었고, 병인양요 있었고, 뭐 신민양요 있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척화, 그리고 주전. 척화, 그 사악한 것을 배척하고요, 개화를 배척하고, 주전, 싸울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 보면 양의 화가 이르르 쭉쭉쭉쭉 보면은 바다에 건너오는 적을 정벌하게 하소서 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 이항로라는 그 유학자가 주장한 이야기입니다. 자, 강화도 조약이라고 얘기하는 강화도 조약에서는요, 위정척사파가 이 주장을 합니다. 왜? 양, 일체. 즉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는 하나 실은 양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일본 놈이나 서양 놈이나 그놈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랑 개화, 통상, 조약 맺지 마십시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80년대에는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예, 그리고 개화 반대 운동을 영남 만인소라는 형태로 했는데요. 책이 하나 왔었죠. 그게 바로 뭐죠? 그렇죠. 조선 책략이죠. 조선 책략을 통해서 이제 서양과도 통상을 맺고 조약을 맺게 되니까 영남 지역의 유생이었던 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상소문을 올린 거죠. 보면 여기 유포한 황준원의 사사로운 책, 그게 바로 조선 책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미국, 일본 같은 똑같은 오랑캐다. 그 중에 누구는 대하고 누구는 버리고 이러는 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아무나 다 싫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화, 위정척사 좀 어려운 개념들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고요. 그 각각의 개화파는 무엇을 주장했고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는 무엇을 주장했으며 이에 반해서 위정척사파는 어떻게 움직였는지까지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